이게 비행기 같은 거 보고 저 그냥 개인 비행기죠? 제트기 같은데요, 저거. 그러니까 제트기면 지금 전쟁 난 건가? 아니에요, 연습. 왜냐면 여기가 군사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와이에서 저렇게 연습 많이 해요. 아, 하와이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그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네. 팔레스타인, 아, 네, 하마스, 이 나쁜 놈들, 테러리스트, 깡패 놈들, 이놈들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아,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뭐였죠? 이거 전투기야? 전투기? 저것도 전투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엄청 크네요, 저거.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는 하와이 군사지역, 네, 이기도 한 곳인데, 오늘 여러분들 별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전투기가 지금 엄청 지금 왔다 갔다 뜨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 이게 뭐, 테러리스트라고 조직들하고 나라라고 할 수 없죠. 팔레스타인들이 무슨 나라입니까? 그것들이 왜 여기저기 그러면서도 그렇게 좌파 저것들은 또 죄송해요 정치 얘기 조금 좌파 저것들은 또 무슨 데모를 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저런다니 참 우리나라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럼 편을 든다는 겁니까 지금? 물론 국민은 불쌍하니까 아주 국민들은 정말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놈들은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알죠? 테러. 전 세계 테러.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한데, 주식시장이나 여러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짧게 치고 짧게 빠지겠다는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됐죠. 그리고 얼마나 러시아가 허접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전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앞으로 언제까지 더 갈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뭐 계속해서 무력 충돌로 인한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뭐 지네들끼리 싸움이 이어가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과연 유가, 기름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에서 이란이 만일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유가는 $150 이상이 또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조금 아주 정확한 경제를 보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전쟁이 세 가지로 전개될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자 지구 내의 제한적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두 번째 레바논과 시리아 등이 참전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 이 두 번째가 이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바로 이란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인구도 1억 명이 넘는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고 기름도 나고요. 그리고 깡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테러 조직을 키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헤즈볼라라는 뒷배경이 바로 다 이란에서 밀어주고 있는 테러리스트 IS 알카에다를 버금가는 헤즈볼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헤즈볼라가 이제 참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 없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직접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제일 무서운 일이고요. 이스라엘, 이란이 직접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하게 되겠죠? 바로 미국이 지금도 무기와 식량 그리고 제가 하와이에서 바닷가에서 수송기라든가 여러 비행기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비행기들이 지금 전부 어마어마하게 쉬지 않고 계속 떠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디를 가든 가장 빠른 길로 가는
태평양 중가운데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 참전이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는 현재보다 배럴당 무려 64달러가 올라 150달러 선을 넘어서는 오일 쇼크가 올 것이다. 이 뒤에 뒷배경은 이란도 있지만 바로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도 함께 쇼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막들은 많은 교수라는 분과 저 중동 쪽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세계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 한번 오일 쇼크를 당해본 전 세계 모든 나라로서는 겁이 나는 일입니다. 만일에 이번 사태가 미국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불보듯 뻔히 오일 쇼크가 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닥터 둠 경제학자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경제 교수가 이미 금융시장이 중동 분쟁이 확대될 위험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상황이 악화할 수 있지만 분쟁이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적 시나리오로 보고 이를 가격에 반영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루비니 교수는 말했고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이라는 기본 시나리오 이외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이란과 레바논도 개입하는 하방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레바논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란도 아니고요. 레바논이 결국 이란 뒷배경이니까요. 이란과 레바논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걸프만 원유 공급이 중단되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지무지 막대할 것이다 라는 루비니 교수의 경고고요. 유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의 저성장 충격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도 위험한데 어디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지 정말 겁이 납니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드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 수십 년 내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수요일 회원 전용에서 제가 닥터둠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블룸버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개입 시 금융시장에도 위험성이 커져 변동성지수 16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오일 쇼크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도 세계 물가 상승률은 기준보다 1.2%포인트 올라 6.7 엄청나게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전망치보다도 1.0%포인트 하락해 1조 달러, 하나로 1335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가량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전쟁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만 벌어지거나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등 인근 친이란 진영이 참전만 해도 유가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과 달러가 금요일날 1340원대 후반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 월요일이 되네요. 1355. 슬슬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바로 헤즈볼라, 레바논에 가서 깔깔깔깔 꼴꼴꼴 하는 꼬락선을 보니 헤즈볼라가 드디어 참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참전한다는 그 자체 말만 가지고도 유가는 많이 뛸 것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150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100달러가 가지 않을까. 금이 오르는 꼬락선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13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6%가량 급등을 했죠.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할수록 유가 상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란의 돈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는데 또 다시 동결해서 주지 마라. 그렇게 됐죠 지금. 이란은 지금 꼴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미국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도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까불면 죽죠. 이란은 올해 미국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며 하루 원유를 70만 배럴 더 증산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진다면 이 증산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가 배럴당 3에서 4달러가량 오를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A의 기름이 6불 50, 7불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그 지인이 걱정하는 얘기 중에 10불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잠깐 동안이겠지만 아마도 이런 상태가 돼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10달러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3,000원을 갈 수밖에 여러분 3,000원 되시면 차 타지 마시고 지하철 타거나 건강을 위해 걸어 다녀요. 그게 최고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역적 분쟁만 이어지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르고요. GDP는 0.1%포인트 감소해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히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전할 경우에 GDP 하락폭은 더 커져서 0.3%포인트 줄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전으로 사태가 번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마음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3차 대전 또는 확전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처럼 양국 간의 반감이 격화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싹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지금 동원령을 내려서 35만 명 군인들의 눈 색깔과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어디가 되든 간에 하여튼 걸어 들어가든 하늘로 날라 들어가든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지금 흥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calm down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조금 calm down 시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10만 명의 가자 지구 이 국민들 빨리 피해라 했는데 또 시간을 한 번 더 줬죠. 그러면서 조금 컴다운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처음에 엄청났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죠. 예,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아무나 막 총 쏴버리고 이러면 이게 또 매스컴 플레이가 또 이 하마스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나쁘게 또 이게 기사가 나게 되고 이러면서 또 헤즈볼라 또 참여하고 시리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에 나왔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제가 공부한 그대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시리아와 요르단에 있는 그 두 군데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큰 확산으로 이어지며 제3차 세계대전이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3차 대전이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보시면 됩니다. 제발 성경책에 나왔던 그대로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유가의 촉각을 세우고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여기서 팁. 그렇고요. 네. 당연히 이 유가 오르면 환율은 또 안전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하겠죠. 팁.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란 그리고 미국 완전히 크게 확대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변으로는 잘 합의를 봐서 끝나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사태는 좀 더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갈 것 같고요. 번져서 크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와이였습니다. 마할로.